예, 자, 오늘 금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코스피는 뭐 보합으로 끝났고, 코스닥은 또 1% 정도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지수 얘기 짧게 체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제목에 써놨는데, 우크라이나 이슈와 관련돼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안 쓰고 우크라이나 이슈라고 써놓은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파병이 되면서 이런저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뭐 카잔 선언이라는 걸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뭐 곡물 거래소를 브릭스 나라들끼리 우리 곡물 거래소를 만들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뭐 그것 때문에 오늘 어제 얘기드렸던 고려산업이라든지 신성홀딩스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재원수주도 오늘도 꽤 올라갔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테마주가 여러 가지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썼죠. 드론 관련주들도 또 살짝 들었다 놨고,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 이슈 관련주라고 해놨는데 그만큼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해 드릴 거고, 하일단주도 또 올라갔었죠. 살짝,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씨 그 사고 리스크 때문에 한동훈 테마주라든지 뭐 그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오늘 뭐 오파스넷 10% 급등 나왔고, 태양윤속이랑 DTNCR로도 6% 전후씩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요즘에 이제 그 뭐 저녁 방송 때 언급드리는 테마라든가 업종 쪽이 잘 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잘 참고해서 시장을 잘 보시고 대응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여기 이제 지수 마감부터 먼저 체크를 하면, 지수 얘기는 정말 짧게 할 거예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코스피는 이제 여전히 10월 초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죠. 그렇죠?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살짝 떨어져요. 오늘도 마이너스 한 1% 정도 떨어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질 때 막아주는 게 없는 거예요.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자꾸 떨어져도 올라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래소 쪽은요. 자,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천천히 봅시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가 꼴이 이래요. 아주 그냥, 그죠? 네. 이게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작년 초에 삼성전자 망한다 그랬었거든요. 삼성전자 위기라고. 그때까지 거기까지 그 자리까지 떨어뜨려놨어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는 잘 될 거래. 근데 올려놨어요. 여기 또. 요즘에 저기 누구야? 미국 바이든 정권에서 많이 올라간 주식이 뭔지 아시죠? AI 관련주들, 엔비디아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거기와 관련된 종목들은 그 AI, 엔비디아랑 같이 간 종목들은 다 띄워놨어요. 다 띄워놨다고. 근데 그때 그거랑 같이 안 간 애들은 밟아놨어요. 왜 그럴까?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럴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권이 바뀌면은, 미국에 정권이 바뀌면 테마주도 바뀌게 돼 있거든요. 테마주, 주도주, 대형주에선 주도주라고 하죠. 주도주도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정권 바뀔 게 지금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왜 저럴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몰리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제 맥을 못 추긴 하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오늘 그 KB금융 있죠? 이게 은행주인데 KB금융이 오늘 7% 급등했어요. 7%란다. 8%. 장중에 11%까지 급등했고요.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죠.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은행주들의 수익성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다들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죠? 신한지주도 오늘 3% 급등했고, 은행주들이 꽤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쪽 바이오주들은 하락을 했는데 거래소 쪽 바이오주,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현대모비스도 오늘 꽤 올라갔죠. 자동차 부품주. 네.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는 거를 막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려아연 어제 상한가 갖고 오늘도 상한가 사실상 같다라고 봐야지. 그죠. 140만원 찍고 내려갔거든요.
이런 것들이 올라가.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고려인이 12위예요. 12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이 급등을 하니까 코스피 지수는 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코스닥은 알테오젠이랑 리가켄바이오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바이오 주잖아요. 근데 오늘 조금 빠졌어요. 2, 3%씩. 그리고 이거를 대체해줄 만한 게 없었어요. 메코프로비에 메코프로 얘네도 지금 지들도 살기 힘들거든요. 이러고 있고 HLB 뭐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러고 있고 엔캠도 뭐 자기 먹고 살기 힘든데 요즘에, 그죠? 네. 다 각자 바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많이 올라간 주식들 있죠. 걔네들은 또 빠져요. 뭐 이렇게 뭐 브로노이 이런 거 보면은 잘 가다가 보로노이죠. 잘 가다가 마이너스 8%뭐 이런 식. 이게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19위. 실리콘2 이런 거. 잘 가다가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죠. 마이너스 5%.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시가총액 16위. 이런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떨어지는 거고, 그거를 보고 중소형주 들고 있는 사람들도 투매를 좀 하는 거죠. 살짝.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투매해서 주가도 떨어지고 지수도 좀 떨어지는 건데, 그거를 나쁘게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손절을 치고 집어 던지고 뭐 욕하고 막 그래야지 주식이 또 많이 가요. 이게 희생이 좀 따르거든요. 희생이. 참고하시면 돼요. 희생에 따라요. 희생이. 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지수 얘기 끝났습니다. 네.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다만 이제 그 이미 바닥을 잡은 이제 개별주나 중소형주들은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물론 개별주 중에서도 막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심하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저점이 안 나오고 막 흘러내리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지 계속 떨어지는 거는 많지는 않아요. 네. 아셨죠? 이 얘기는 저 같은 사람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왜? 시장 전체 종목을 보고 있는 사람이 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를 믿으셔야지. 그죠? 네.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경제 지표, 각종 데이터, 뉴스 보면서 시장 분석을 되게 철저하게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요즘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요즘 그 경제를 보는 그 관점이 있잖아요. 그게요,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맞아요. 기존의 경제학 원리, 최근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 있죠. 그거 가지고 시황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데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 얘기 다음에 또 제가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그런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그런 거 위주로 시황을 잡는 사람들 얘기를 뭐 들으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100% 믿지는 마세요. 왜? 그분들이 돌팔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식의 경제 분석, 시황 분석, 경제 전망, 주시장 전망 이런 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 돼요. 네. 더우면 옷을 좀 가볍게 입고 얇게 입고, 추우면 그날 추우면 어떻게 하세요? 좀 옷을 좀 두껍게 입든지 겉옷을 하나 들고 나가시죠. 비가 와요. 우산 쓰고 나가고, 비가 안 와요. 그냥 나가고, 지금은 안 오는데 비가 온대요. 우산 들고 나가시죠. 쓰고 나가진 않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옷을 뭐 그렇게 잘 입으시고, 우산 같은 것도 잘 챙기시잖아요. 비 온다고 그러면 세차 안 하고. 네. 지금은 주식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차분하게. 뭐 앞으로 뭐 망할 거야, 무조건 갈 거야, 대부분 안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말이 안 맞았는데, 지금은 그 안 맞는다는 게 더 빨리 그게 증명이 돼요. 제가 하는 얘기 공감 가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되고,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놀러 가셨나봐. 그죠? 네. 지금 이제 10월 말인데 좀 있으면 겨울이니까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세요. 주식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종목들도 잘 올라와요. 저희도 오늘도 단타 쳐가지고 아침에 10% 이상 수익 냈고, 재밌어요. 요즘에 수요일날도 특수건설 해가지고 20%
아침에 바로 수익 났는데 오늘 어제는 좀 쉬었고요. 어제 추천 안 했으니까. 근데 오늘은 아침 추천해가지고 뭐 바로 10% 수익 내고 팔았어요.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그래서 오늘 이제 특징주들 얘기해 드릴 건데, 일단 한동훈 씨부터 얘기해 볼까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이재명 씨 사법 리스크 그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4월 총선 때 벌써 6개월 전이네요, 그죠? 4월 총선 때 한동훈 테마주가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때 조국 신당이 흥행하는 바람에, 그렇죠? 그리고 그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한동훈 테마주가 재미가 없었죠. 그죠? 벌써 6개월 지났어요. 그죠? 이제 그래서 그 이후로 종목들이 재미도 없고 좀 그랬죠. 조금 올라오긴 했었는데 또 그만큼 더 빠졌고. 근데 최근에는 이재명 씨 사법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 움직일 때가 됐고 움직일 기미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안 갖길래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관심 가지시라고. 근데 이제 실제로 움직이죠. 보세요. 요즘에 제가 얘기하는 시황이 잘 맞죠? 이게 왜 잘 맞는 줄 아세요? 물론 이제 실력도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데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맞겠죠. 이거 뭐예요? 시장이 그래 좋은 거예요 지금. 이거 이렇게 해서 갈 것 같아요. 실제로 가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맞추는 것도 실력인데 시장이 좋아야 맞히지.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은 거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꾸 좋은 얘기 해드리잖아요, 그죠? 오파스넷인데 누가 봐도 눌림목이잖아요. 바닥 눌림목. 근데 이제 치명적인 단점은 뭐예요?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죠. 여기에는 18,000원, 지금 여기 5,000원까지 들어왔죠? 그 뭐예요? 예, 작년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난 거죠. 누가 이 주식을 사겠어? 주가가 이게 오파스넷이 한동훈 테마주의 그 초대 대장주였거든요. 상승 파동이 무려 4번이나 나왔어요. 대장주였어. 근데 이제 한동훈 테마주 그러면 이제 1등이 항상 오파스넷이었는데 이게 예?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아, 개미들이 다 버렸구나. 개미들이 이제 다 포기했구나.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이구 들었다 놨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제가 여기쯤에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번 주 얘기 꺼냈잖아요, 이거 그죠? 슬슬 거의 10% 올랐죠. 제가 얘기해 드릴 때가 7,000원 초반 아니었나요? 한 20%까지도 올랐어요. 제가 얘기했을 때 이번 주 초 얘기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하시냐 이거예요 지금. 저희 방에도 이 중에서 산 게 있겠죠? 저희 방에서 그 한동훈 테마주 사는 게 DTNC예요. 물론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죠? 네. 드론으로 가버렸지만 이거 한동훈 테마주로 여기서 샀다가 일주일 전에 사가지고 딱 일주일 만에 팔았잖아요. 다른 거 또 있어요. 또 있다. 근데 오늘 여기 오파스넷 10% 올라왔죠? 그 다음에 DTNC로 5.7%?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딱 보니까 눌림목이잖아요. 근데 아까랑 똑같아.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 고점이 24,000원이었거든요. 올해 초에. 근데 최근 저점이 얼마였냐? 6,000원을 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4분의 1 토막 이상 났던 거예요. 4분의 1 토막. 맞잖아요. 아니다. 4분의 1 토막이 맞죠? 네. 4분의 1 토막 이상 났던 거. 그럼 뭔 소리예요? 이쯤에서 개미들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요 일대에. 그리고 태양요소. 아니 이거 누가 봐도 눌림목 아닌가요? 초등학생이 선을 그어도 긋겠다. AI 뭐 이런 거 뭔 필요가 있어요. 그죠? 눈대중으로 봐도 삼각수렴형인데 잘 해놓고 있잖아요. 요즘에 아까 보여드렸지만 지수가 좋아요? 코스닥 지수? 안 좋잖아요. 개미들 심리 좋아요? 안 좋잖아요. 하나 더. 요즘에 대통령 지지율 좋아요? 안 좋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율 좋아요? 안 좋아요. 한동훈 씨 지지율? 안 좋아요. 대통령하고 한동훈 씨 사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사람들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지. 당연히 안 사지. 네. 그 누구만 들고 있어요? 세력만 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지수가 그렇게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투매가 안 나와요. 8월 달에도 투매가 안 나왔고요. 태양금속은 9월 달에도 거의 안 나왔어요. 보세요.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8월 달에 이렇게 빠지고 7월 달에 이렇게 빠졌죠. 8월 달에 이만큼 빠졌죠. 9월 달에 또 이만큼 빠졌잖아요. 지금도 이만큼 빠져요. 그런데 태양금속은 7월 달에 오히려 급등했었고요. 8월 달에 옆으로 돌았고요. 9월 달에 조금 빠지다가 다시 그거보다 더 높이 올려놨고요. 지금도 횡보예요. 심지어 오늘 6% 급등했어요. 근데 뭐예요? 개미들 다 나갔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지. 왜 포기했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주식을 하려면 사회, 문화, 경제, 뭐 종교, 별의별 걸 다 알아야 돼. 왜 이랬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조국을 사랑하시거나 이재명 씨를 지지하다 못해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시국에 미쳤다고, 대선도 아직 2년 이상 남았는데 이 시국에 한동훈 테마주를 사서 들고 있겠어요? 조국을 사랑하시거나 이재명 씨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아주 열성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은 한동훈 씨 되게 싫어해요. 근데 선거가 코앞도 아닌데, 대선 아직 좀 남았는데, 많이 남았는데 벌써 그걸 사서 들고 있겠냐고. 한동훈만 보면 일을 가시는데 누가 들고 있겠어요? 그렇죠. 보수 쪽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었겠죠. 근데 요즘에 보수, 정치적으로 보수 쪽 분들이 마음이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응? 개판이거든 거기 지금. 뭐 민주당도 뭐 똑같은 개판이죠. 이쪽은 단합도 안 돼 지금. 예, 보수 쪽이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분들이 이거 이래갖고 되겠냐 싶어서 당연히 주식 들고 있는 사람 중에 버리는 사람이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죠. 팔게 돼 있어요. 태양금속은 안 떨어졌는데 왜 팔아요? 아니 이거 안 될 것 같은, 한동훈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한동훈 씨 관련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탔겠지. 그랬기 때문에 오늘 부드럽게 올라오는 거고, 최근에 지수가 빠져도 별 변동성이 없던 겁니다. 전문가들 중에 별로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길래 제가 대표를 해드린 겁니다. 오늘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초에 이재명 씨 사법 리스크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 듣고 나서 한동훈 테마주 사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물론 저는 추천 안 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추천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안 했고, 원래 무료 추천 안 하니까. 근데 방송에서 얘기 듣고 사셨겠어요? 안 사지. 왜? 방금 얘기했잖아요. 보수 쪽 분위기가 엉망이거든 지금. 이대로 그냥 만약에 한 다음 달쯤에 대통령 선거 되면은 이재명 씨가 감옥을 가거나 말거나 대통령 될 것 같아, 분위기가. 이재명 씨가 잘해서라고는 모르겠고요. 그냥 그쪽 분위기가 안 좋아, 그렇게. 그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 주가는요, 항상 그럴 때가 나는 거예요. 언제? 개미들이 쓰레기 취급하고 아무 관심이 없을 때, 그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가요. 딱 세 종목만 얘기할게요. 태양금속, 오파스넷, DTNC. 얼마나 편해요. 지금 사도 되냐고요? 이걸 지금 왜 사요? 안 오른 걸 사야지. 안 오른 것도 많은데.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20일 남았거든요. 11월 15일 날 이재명 씨 그 첫 혐의도 몇 개고 같은 재판도 몇 개인데, 그 중에서 아무튼 여러 가지 재판 중에서 첫 번째 그 선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11월 15일, 그 다음에 25일.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이재명 씨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이슈는 이재명 씨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요. 그 저기 누구야? 민주당에서는 또 자기들 그런 걸로 주목받는 게 싫을 테니까 계속 이제 뭐 김건희 씨 공격하겠죠. 정치인들 원래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쪽에서는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됐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이슈가 글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말쯤에 일요일이나 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나 이때쯤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 접경지 있죠? 전선에 이제 투입될 걸로 보인대요. 그러면 이제 북한군의 전력이 어떠냐 이런 거 계속 뉴스 나올 거라고.
그 북한군이 실제로 그 탈영해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 항복하느냐, 얼마나 버티느냐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모든 관심이 한동안은 거기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에 이스라엘하고 중동 쪽 전쟁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씨, 아니 한동훈 씨 얘기 여기까지 하고 우크라이나 관련주를 좀 보시면 재밌습니다.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우크라이나 이슈 관련주라고 써놨죠. 왜? 우크라이나 전쟁주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뭐 재건 수혜주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여러 개가 움직이는데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 바로 끝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가야 돼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가야 되잖아요. 보시면 가요. SY 스틸텍 재밌는 게 요즘 유행하는 패턴이거든요. 하루 급등하고 하루 쉬어요. 2교대로 가, 2교대. 하루 급등하고 하루 쉬고요. 그 다음날 급등하고 또 하루 쉬어요. 또 그래요. 어제는 좀 바꾸더라고. 피곤했는지 이틀 쉬더라고. 이틀 쉬고 오늘 또 급등했어요. 계속 가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 에버다임 데모 바닥에 있는 주식이죠. 슥 들잖아요. 데모도 똑같은 차트고, 그죠? 이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관련주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뭐가 움직였냐면 한일 단주. 전쟁주가 오늘 거의 안 움직였는데 한일 단주가 떠 있어요. 오늘 장중에 뭐 한 11% 급등을 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전고점, 여기 엊그제 고점하고 오늘 고점이랑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오늘 들었다 놨다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되고, 대신에 의미가 있는 건 이거죠. 안 내려가고 있다는 거. 뭘 기다리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안 내려가고 공중에 떠서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일단주가 왜 갔어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러시아 눈치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안 했는데 우리도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죠. 그 뭐 청궁이나 뭐 이런 걸 주고 뭐 155mm 포탄을 주고 막 얘기 나온다고요. 그 수혜주로 이제 상한가 치면서 급등한 게 누구예요? 예, 한일단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 북한군이 실제로 이제 그 전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가 끝난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얼마 전이란다. 어제 브릭스에서 회의가 있었고, 브릭스 그 나라들 아시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죠. 이 뉴스 보시면 브릭스에서 이걸 보세요. 어제 제가 고래산업 얘기했었죠. 좋게, 그죠? 네. 브릭스 정상회의 카잔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카잔이 이제 나라 이름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 러시아가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데 이 러시아가 브릭스 곡물 거래소 창설을 얘기를 했고 브릭스 정상들이 이거를 지지했대요. 나중에 원유하고 가스, 금속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대요. 언제? 어제. 이게 어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어제는 안 가고 있다가 오늘 가더라고. 어제는 고려산업이 잠깐 들었다 놨었죠. 근데 그거는 어제 다른 뉴스로 갔던 거고. 오늘 급등했던 게 뭐냐면 신성홀딩스. 곡물 거래소 있잖아요. 곡물 거래자가 들어가면 대장은 신성홀딩스예요. 사료 쪽으로 가잖아요. 사료, 곡물, 그냥 요 얘기만 나오면은 이제 미래생명자원이나 고려산업이 대장일 가능성이 높은데 거래자 붙으면은 신성홀딩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확률이 높다 이거죠.
거래소 나오잖아요. 신성홀딩스가 급등한 거죠. 왜 그런지는 여기서 얘기 안 해드릴게요. 찾아보세요. 네. 이게 무방에서 너무 상세하게 얘기를 다 해주니까 그냥 공짜로 얘기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네. 그 일부는 조금 뺄게요. 네. 맞잖아요, 그죠? 네. 저도 이거 죽으라고 공부해서 배운 건데 네. 너무 공짜로 다 알려드리니까 당연한 줄 알아요. 나중에 얘기를 안 해주면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신성홀딩스인데 25%까지 급등했다가 마지막에 내려왔죠, 그죠?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고려산업이 제가 어제 했던 얘기 그거잖아요. 이거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 혹시 이거 들어왔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랬죠? 어제 이게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이제 윗골이 길게 만들어놨잖아요. 무슨 진짜 펜싱 칼처럼 만들어놨잖아요. 펜싱 할 때 쓰는 칼 뾰족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력이 나가면서 거래가 터진 거였으면은 오늘 이게 급등이 안 나왔을 거라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뾰족하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9%까지 올랐었어요. 네. 거래도 꽤 있었고. 확실한 거는 세력이 다 나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봐야 돼. 그리고 이제 들었다 놨죠, 그죠? 아침에 이게 마이너스 4%인가? 아침에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지다가 2시쯤 돼가지고 급등한 거예요. 누구 따라서? 네. 신성홀딩스가 가니까 예보가. 신성홀딩스가 한 30분 정도 먼저 올라갔어요. 신성홀딩스도 아침에 거래 하나도 안 되다가 장중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좀 빠져도 종목들이 잘 움직여요. 응?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자꾸 급등을 했으면 상한가 가져오면 참 좋겠고, 상한가를 못 가더라도 상한가 근처에서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올라갔으면 좋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10% 20% 급등했다가 끝날 때는 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날 또 급등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런 식으로 10% 20% 급등했다가 다 내려오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은 중기나 이런 중장기로 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수익 났잖아요. 그럼 팔고 나서 또 가게다 싶으면 다시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초단타를 많이 치라는 얘기는 아닌데, 눈앞에 수익이 발생을 했으면 챙기세요. 챙기셔야 돼요. 응? 챙기셔야 된다니까. 아셨죠? 그리고 오늘 그래서 곡물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응? 이거하고 뭐 한일사료, 한탑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예림당 있죠, 어제. 예림당이 이게 어제 얘기를 잘 해놓고 끝난 것 같더라고요. 어제 한강 관련주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떨어질 때 뭐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2번이나 떨어졌는데, 이건 이미 반등이 나온 거라서 이론적으로는 앞으로 반등이 안 나올 거다. 하지만 첫 번째 상한가 나왔을 때 이유가 이게 그 티웨이 항공 뭐 거기 이제 그 지분 싸움, 경영권 분쟁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상한가인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뉴스 나오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 뉴스가 오늘 나오더라고. 제가 어제 알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 가겠다. 왜냐면은 어제 고려아연이 경영권 그것 때문에 상한가 갔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그 환경에 처해 있는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 있거든. 실제로 이제 티웨이홀딩스가 오늘 장중에 24% 급등 마감했고 시간에서 추가 상승해서 상한가 갔거든요. 네, 그럼 월요일날 또 갈 수도 있어요. 예림당도 또 움직일 수 있고. 근데 아무튼 이게 오늘 상한가 갔었죠. 상한가 갔다가 풀린 거예요. 얘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한강 관련주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이거는 제대로 얘기를 해놔야 되겠다. 왜냐면 이거 안 좋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급등 나오면 또 요거도 먹거든요. 네가 틀렸어 이러면서 99개를 맞춰도 1개 틀리면 그 사람은 1개 틀렸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말 듣고 싶지 않거든요. 응?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지만 뭐하러, 그죠? 무료로 도움 주고 요거라도 먹어요. 그래서 왠지 요거도 먹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좀 꼼꼼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바로 그랬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되죠, 당연히. 네. 근데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나올 때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호재가 나올 때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거죠. 왜냐하면 어제 고려아 이제 상한가 갔으니까.
아, 그러면 세력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막 세게 올라오는데 다른 뭐 삼성 출판사 이런 거는 꿈쩍도 안 하죠. 밀리에서제, 컴퍼니 K 별로 안 움직이잖아요. 예스24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조금 예림당은 많이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벨상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노벨상 관련주들은 뭐 노벨상 그거 수상한다고 발표하고 나서 6일 동안 책이 100만 부 팔렸다면서요. 그러면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통계가 나오겠죠. 아, 그 이후로 얼마나 더 팔렸다고 또. 그죠? 그런 얘기 나오면 또 갈 수도 있어요. 그 뉴스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좀 기다려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출판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먼저 좀 알아보시든지요. 그쪽에 계시면 좀 알아보시기 좀 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왜 제이시언 되게 안 좋게 얘기했죠? 이게 오늘 더 안 좋아졌어. 이게 고점이 희한하죠, 그죠? 조금씩 높아지는데, 이따가 방송 끝나고 나서, 제 방송 좀 있으면 끝나거든요? 끝나고 나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냐면, 이게 오늘 거래가 어제보다 늘면서 장중에 급등을 했었어요. 4,950원까지 갔었는데, 무려 19%나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급등한 이유가, 여기 장중에 보시면, 아침에 거래도 안 되고 마이너스에 있었거든요. 보이시죠? 마이너스에 쭉 있던 주식이 갑자기 확 올랐어요. 뭐가 나왔다는 얘기죠? 뭐가 나왔겠어요? 뉴스가 나왔겠죠? 뉴스가. 그 뉴스 하나 탁 튀어나오면서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딱 얼마나 올라갔냐면 30분? 상승을 시작한 게 한 32분인가 그래. 30분 초반이거든요. 그리고 딱 30분까지 올라요. 30분. 앞에 저항이 되게 많았어요. 압구정도 여기 많고, 그죠? 근데 여기를 뚫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후에 한 3시쯤에 뚫은 거라서 우리 회원들하고 이제 이거 보고 있었어요. 우리 다 팔아서 이제 없는데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회원들 공부 좀 시켜드릴 겸 보고 있었죠. 논리적으로는 여기 돌파 못하는 게 맞다. 근데 뉴스가 나와서 올리는데 둘 중 하나 아니겠느냐. 좋은 뉴스가 나와서 급등을 한 경우, 두 번째는 급등을 시키려고 뉴스가 나오는 경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갑자기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와서 그래서 급등을 한 거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급등하려고 뉴스가 나왔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뉴스가 딱 나온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짧게만 얘기할게요. 이 뉴스가 나와. 시간이 이게 2시 30분 좀 넘어서 나온 거거든요. 제이시언이 중국 배제 정책 기반 드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대요. 그래서 미국의 패럿 아나피와 협력을 하고 있대. 제이시언 시스템이 중국 드론 제품을 배제하는 정책을 펼치며, 막 올라가는. 왜냐면 미국에서 이제 그 중국 드론 이제 전면 금지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중국 드론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미국의 패럿 아나피라는 데거든. 여기랑 협력한다는 거라. 누가? 제이시언이. 얼마나 큰 호재예요, 그죠? 근데 막 급등하더라고. 그래서 보고 있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러더니 떨어지는 거 보세요. 순간 와르르 무너지죠. 네. 그럼 근데 올라갈 때 잘 보시면, 보통은 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공부시켜 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면 거래가 늘면서 가거든요. 통상. 왜요? 여기 매물대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럼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가야 되니까 거래가 늘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래가 크게 안 늘면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10% 급등했으니까 VI 걸릴 거 아니에요? 단기 완화 장치. 근데 그때부터 떨어질 때 보시면 거래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서 누가 팔아먹은 것 같아. 이제 떨어지기 전에 회원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주가를 올리려고 뉴스가 나온 거면 팔아먹으려고 하지 않겠냐. 근데 거래 보니까 팔아먹은 것 같아. 오늘 거래가
이때까지 하나도 없었거든요. 오늘 여기서 무지하게 많이 팔아먹어요. 나간 것 같아요. 뭐 누가 나갔는지 모르겠으나 나간 것 같아. 오늘 거는 어제까지도 제가 되게 안 좋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최악의 그런 캔들과 주가 흐름이 나왔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억수로 불편합니다. 이거는 당분간 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또 정말 또 좋은 뉴스가 또 월요일날 또 나와가지고 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 제이시언이 옛날에 그렇게 간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가더라고요. 엄청난 호재가 또 나와가지고. 네,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길 가다가 술에 취했는지 마약에 취했는지 막 이상한 사람이 말 걸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그 자리를 뜨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위험해 요즘에. 마약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그런 뜨셔야 돼. 그 정도 급이에요. 이거. 얘가 자꾸 나 갈 것 같지 않아? 나 좀 사봐. 꼬셔도 사시면 안 돼. 당분간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방에서도 단타를 쳤는데 뭐 갖고 쳤느냐? 이거 갖고 쳤습니다. 코포스쿨이에요.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어제는 쉬었어요. 어제 추천 안 했으니까. 종목 추천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정도 하는데 금요일 날은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은 특수건설 여기 아침에 사가지고 그날 다 팔았거든요. 20% 네? 이상 수익이 났고 어제는 하루 쉬고 추천 안 했고 오늘은 이제 코퍼스코리아 이걸 추천했는데 여기 아침에 이제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시초가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시초가가 2%죠. 근데 고점은 14%. 그래서 오늘 잘 팔았습니다. 오늘 사서 오늘 팔았어요. 수익이 10%가 넘었겠죠 당연히. 네. 매도 사인도 잘 나갔고 혹시라도 안 믿으실까봐 매도 사인 나간 거 문자로 찍어놨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전후에 문자 나왔거든요. 여기 분할 매수라고 써놓은 거는 저기 우리는 뭐 몇 날 며칠씩 분할 매수 안 해요. 아침에 이제 바로 사라고 그래요. 회원들 들어오시면 제가 따로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따라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날 다 사라는 얘기예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사고 그리고 마저 다 사라고 얘기를 해요. 방법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알려드릴 방법이에요. 네. 수익 잘 납니다. 제가 수요일날 자신있게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우리 방처럼 이렇게 수익 나는 방이 많지 않다고.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스윙도 하고 단기도 하는데 초단타를 이렇게 지향하는 방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설렁설렁해도 돈이 벌려요. 왜? 예, 실력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실력 발휘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잘 돼요. 잘 된다니까. 저희 그 라이브하고 이제 일반 문자반은 스윙 위주로 하는 방인데 여기서 단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단기 문자반도 있어요. 거기 두 종목 수익 났습니다. 거기 2개 팔아드렸습니다. 종목이 뭔지 얘기 안 하잖아요. 왜? 또 살 수 있으니까. 아예 안 살 거다 싶으면 내가 얘기를 하는데 또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혼자 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세요. 회원가입 문의는 어디다 하시면 되냐면 여기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돼요. 여기 무소TV 전화번호가 잠깐만요. 1544-8496인데 전화번호 내가 띄워드릴게요.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요. 편안하게 잘 쉬시고 시장이 나쁘다 자꾸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을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 좋은 얘기를 자꾸 들으면 사람이 깔아진다니까. 깔아지게 돼 있어요.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 1544-8496.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휴무한다고 하는데 여긴 전화를 다 받습니다. 아마 지금 전화하셔도 전화 받을걸요. 여기 무소TV는 365일 전화 다 받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만 안 하시면 돼. 상식적으로 그죠? 저녁 8시 9시 전에도 전화 받아요. 왜냐면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직원들도. 이쪽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부족한 부분도 제가 얘기해드리면 되겠죠. 그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 주말 잘 보내시고 지금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쉬워요. 왜? 사람들이 다 도망갔거든. 응? 다 어디 갔어. 겁먹고.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세요. 겁먹지 마시고요. 자꾸 오늘 그 얘기하죠. 겁먹지 마시라고. 겁먹은 분들이 되게 많아. 왜? 코스닥 지수가 또 떨어지니까 불안하신 거라. 응? 그 주말에 불안하지 않게 주말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죠? 많이 드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겨울이 이제 코앞에 와 있으니까 늦가을 뭐 등산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 좀 다니시면서 바람도 좀 많이 쐬고 오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